자 봅시다. 우리들의 골수 이게 4화였나 5화였나 정확하지가 않네요. 자, 은희의 방한 거실 난 미란 음료수병에 꺾어온 들꽃을 꽂아 라고 돼 있잖아. 들꽃을 꽂아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일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뒤로 가서 갈등이 극명해지면 그게 더 확 눈에 띄는 거예요. 됐니? 자 보시면요. 은희의 책장 앞에 하나 두고 점프컷. 점프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관련성이 없는 두 개의 숏을 하나의 씬 안에 어떻게 연속으로 이어붙인 겁니다. 자, 미란 들꽃병을 식탁에 놓는 그러다 한쪽에 놓인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고 식탁에 앉아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보는 편안한 그러다 무심히 옆을 보면 서류 사이에 정리된 미란이 정리해놓은 일기장에 보이는 미란 그걸 무심히 꺼내보며 여기 세 줄 묶어주시고요. 숨 넘어간다. 자,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일상적 행동. 아무렇지도 않게. 좀 어려운 사람의 집이라면요. 이렇게 마음대로 차 끓여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리고 누가 프라이빗하게 써가지고 넣어놓은 책장 같은 거를 꺼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잖아. 근데 얘는 읽잖아.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 둘의 친밀함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 자,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오전에 떡을 쳤다.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 팔았다. 갈치가 잘 팔리니 은대구 백조기도 덩달아 잘 나갔다. 비싸도 생선은 물 좋은 걸 사야 한다. 다시 한번 다짐.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생선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나죠. 오죽하면 그날의 일기장에 장사한 내용만 실리겠어. 장사 말고는 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크크크 웃으며 일기장을 넘기면 이펙트죠. 이펙트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4명 고백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권이랑 한판 붙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오늘은 인권이랑 한판 붙었다. 미란이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인권은요? 그렇지. 미란이를 좋아해. 미친놈처럼 고등어가 안 팔려서 속상한데 그놈까지 짜증나게. 편안하게 다시 일기장을 넘기면 이날은 갈치가 잘 팔렸군. 이날은 민어가 잘 팔렸고. 흐흐흐. 이게 일기장이 아닌 생선 거래일지야? 왜 생선 판 일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살아 이뻐 우리 은희. 아무튼 열심히 살아 이뻐 우리 은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요. 은희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요.
그러다 다시 일기장을 넘기는데 푸릉마을에 얘네가 살던 마을이 푸릉마을이에요. 푸릉마을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 제주도 말이라서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푸릉마을의 영원한 스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푸릉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의 베프 봄이라니가 3년 만에 푸릉마을에 떴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너무 띄워주듯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요 은희의 복잡한 내면이 암시되는 겁니다.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뭔가 비꼬은 듯한 그런 느낌? 됐어요? 자 어제건에 자 일기장을 보고 읽는 미란이가 오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미란이가 오면 푸릉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옥동 삼촌은 미란이만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춘인 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작은 아들 만영이가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 애달파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촌민들의 애정을 읽어낼 수 있죠. 자 마음이 짠해지는 눈으로 읽는다. 그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 근데 나는 어떤가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인가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요 얘는요 이 부분은 은희의 속마음이 겉모습과 다르다는 거. 약간 시큰둥한 것 같은 느낌이죠. 되나요? 왜냐하면 약간의 질투심 같은 것도 있어요. 약간의 질투심. 그리고 미란이가 말 실수한 게 몇 번 있었어. 되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자 계속 보시면요. 느낌이 이상해지는 놀라고 슬프기도 한 은희의 집안 낮 은희 쓰레기통을 뒤져 일기장을 꺼내 쓰레기통을 뒤져 일기장을 꺼내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미란이랑 한판 붙어요 둘이서. 그래서 한판 붙고 나서는 열받아가지고 이딴 일기장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던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꺼내는 거야. 뭐 하려고? 미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자 식탁으로 와서 볼펜 들어 일기를 쓰는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뭔가 씁쓸한 거죠. 은희 무심히 옆에 꽃병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가로열자 옆에 꽃병을 보는데 미란이 생각이 나는 왜냐면 미란이가 갖다 놓은 거니까. 자 고개 들어 집안을 보면 미란이가 집안을 치우는 모습이 보이는 커튼을 혼자 힘들게 다하는 모습도 보이는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희 답답한 옆에 전화기를 들어 연락처에서 미란이 찾아 가만히 노려보듯 보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잊고 싶은 마음하고요 그리고 그리움이 교차하는 거죠.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너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 그닥 의리 있는 년 아니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미란이 이전에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은희를 탓하며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떠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상처가 됐다는 얘기죠. 은희한테. 됐나요? 우리가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리와인드 되는 거랑 비슷하죠. 됐나요?
자, 전화기를 던지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한 후후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기. 이건 어떻게 봐도 뭐야? 미란에 대한 분노죠. 달리는 은희 차 아침. 은희 답답하게 운전해 가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데 지금 실패한 거예요. 됐어요? 속상하고 화나 구시렁.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냐? 자, 뭐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 아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지금 곱 씹고 있어요. 하고 있지. 간혹가다 까먹어서 불안불안해. 자, 계속 보시면요. 은희 열받아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후후 고르는. 생각할수록 열받는. 자, 그래서 차를 길가에 세우고 숨을 후후 고르는. 생각할수록 열받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지금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거죠. 자, 지가 감히요. 어떻게 나한테 라는 뜻이에요. 하고 전화기 들어 미란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다시 전화해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는. 끊고 차를 운전해 공항으로 가며 전화에 많은. 민구나! 민군이는 이제 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애예요. 됐어요? 민군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민군아, 나 서울 간다이. 가게 대충 너가 꾸리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씬 넘버 34 룸 안. 이 룸 안이 어디냐면요, 마사지 가게예요. 마사지 가게. 그러니까 미란이가 있는. 미란 들어와 보면 은희 마사지 침대에 엎어져 있는 맨몸에 수건을 덮고 있는.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조금 뜨겁습니다. 하고 손님의 등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기다 은희의 등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은희구나 싶은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이게 돼? 손하고 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무슨 조류학자야?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은희에 대한 안타까움. 왜? 애가 고생 많이 했다 그랬잖아. 생선 장사만 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손도 거칠고 발도 다 갈라졌던 거야. 됐나요? 왜? 항상 그 물 들어가 있는 장화 같은 걸 신고 있기 때문에 발이 부르트다 못해서 나중에 다 쩍쩍 갈라져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가만 마음 추스리고 은희의 몸을 정성스레 닦는. 다짜고짜 화난 속상한 눈과 붉은. 내가 무사 의리가 어신년이라. 무사 내가 무슨 의리가 어신년이라 따지러 왔냐? 너 목걸이도 돌려주고 목걸이 여기 줄고요. 이게 뭐예요? 우정의 징표죠. 이제 나중에 대학교들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정 방지 뭐 이런 것들 막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은요, 제 인생에 그딴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없습니다. 난 제대 반지도 못 받았어. 제대할 때 우리는 반지 돈 모아가지고 반지 해주는 게 그거였거든. 전통이었는데. 어떡해. 재수 똥 밟아가지고. 그때 내가 수방사 헌병단이었는데 수방사에 경계근무 쓰는 애들 총이 있는데 그 총기를 피탈당했어요. 총기를 뺏겼어. 2002년쯤에 쳐봐. 2002년 초에 그 뺏겼어요.
이놈이 와가지고 칼로 위협한 다음에 그 총을 뺏어간 거야. 수송될 거를. 아주 비상 걸려가지고 왜 총 잃어버리면 이거 재수 없으면 그놈이 탄약을 어디서 구하면 이거 대량 살상이에요. 두두두두두. 됐나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휴가 다 잘리고 막 휴가 통제당하고 말년 휴가도 못 나간다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휴가를 못 나가니까 제대 기념 반지를 못 사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 이참에 잘 됐다 야 없는 걸로 해. 그래가지고 내가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고참들한테 받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거 받았으면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 중인데 아 아깝다. 자 계속 보시면요. 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칼든 사람한테 위협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요 공포탄만 받아요. 공포탄만. 실제 탄을 받지 않아요. 전방부대만 실제 탄을 받아요. 전방부대는 왜냐하면 이 북한군들이 오면 바로 쏴야 되니까 바로 대응해야 되니까 수류탄도 실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경계근무 나갈 때 그냥 빈 총을 들고 나가요. 야호! 그러면서 왜 들어요? 무슨 때리라고. 뽀대. 막 어떻게 때려! 찔러! 뭐 이런 거? 고급 경찰. 무신당은 이런. 그거 이렇게 거꾸로 들고 총구 부분 있잖아. 거꾸로 들고 이 뒤쪽 괴머리판으로 찍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빡 때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가요. 좋은 거 알려준다.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너 목걸이도 돌려주고 그냥 따져. 입은 열려있잖아. 의린 너가 업지게 이 새끼야. 너가 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고 1년 전 너 그랬지. 너 3번째 이혼했을 때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 너가 이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서운했던 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은희가 터지게 고마운, 은희가 터지게 고마운 여기 줄거고요. 은희를 터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왜 터지게 고마울까요? 왜냐하면 감정, 진솔한 표현 때문에. 진짜 친한 사이에는 이런 서운한 거 그런 거 있으면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냥 앞에서 웃어주면 한다고 해서 진짜 친구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거 있으면 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친구들도 욕을 해요. 저한테 술 좀 그만 처먹어 그러면서 술값 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맨날 싸워요. 자 계속 보시면요. 등이면 손이면 발이면 닦아주면 그러나 차분히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뭘 했는데? 나는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이 라고 돼 있죠. 너가 가라면 너가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이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상처냈던 말이에요. 어떤 너가 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꼬붕 무수리 하녀는 아니고 네가 만만한 건 사실 뭐라? 야 새끼야 새끼야 여기 줄긋고요. 비속어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이 비속어를 통해서 친근함을 드러내죠. 자, 내가 이 세상에서 왈칵하지만 참는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만하다는 게 의미가 이거예요. 뭐다? 신뢰와 편안함. 지칭하는 말이. 자, 침대에 올라가 등을 마사지하며 부모도 형제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부모도 형제도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년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족의 눈치를 보는 미란의 처지가 드러나죠.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새끼야? 하는데 눈물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하는데 눈물이 은희 등에 뚝 떨어지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은희에 대한 애착, 애정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눈물이 느껴지는 속상한 마음 아픈 눈물 손등으로 닦고 오일 발라 마사지하며 말하는 처지지 않게 호식이가 어려서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 마리 치킨 아닙니다. 자, 호식이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린 시절의 말을 반성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기 반성하는 거죠. 자, 내가 무사 의리 없는 년이요. 의리가 없는 년은 맞지. 자, 일어나려고 하면 눕히고 마사지는 힘있게 하며 마음 아픈 네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네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나한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말했어야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의리는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보는 사이가 됐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랑 그렇게 될 사이야. 됐니? 그래서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항상 사람들 만날 때 거리를 좀 두라고 얘기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나중에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시골에서 올라왔죠. 시골이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데 김해에서 올라왔어요. 부산 바로 옆에 대도시예요. 자, 근데 거기서 왔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잘해주면 금방 친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뭐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거리를 적당히 두고 좀 보고 괜찮으면 친해지는 거라고. 왜 자꾸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됐나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는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서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근데 결국은 그 엄마랑 지금 연락 안 해요. 싸워서. 됐나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 보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안 좋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걸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루는 그게 너무 듣기 싫었나 봐.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삐진 거야. 근데 나중에 다시 풀어졌대. 그래가지고 다시 만난대. 그래가지고 언젠가 또 그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2주 만에 또 그러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럴 거야. 그랬는데 또 2주 만에 또 그러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손절했어요. 됐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싫으면 그거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자, 계속 보시면요.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따지고 내가 잘못 인정 안 하고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면 머리를 뜯었어야지. 인정이처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인정이처럼. 그래야 그게 의리지 이 새끼야. 모르는 남처럼 가슴에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인정이가 친구입니다. 근데 인정이가 자신의 남편과 미란의 관계를요 의심했던 거예요. 미란이는 벌써 시집을 3번이나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물란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한테 꼬리 친다는 이미지. 됐어?
그러니까 같이 마주보고 얘기 잠깐 했는데 그거 보고는 야 이년아 네가 지금 내 남편한테 꼬리를 쳐? 이런 짱년이 그러면서 달려든 거죠. 그래서 머리끄댕이 서로 잡아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거 얘기한 거예요. 수긍이가는 내 말이 맞지? 너 의리 있는 거 맞지? 자, 마음이 풀린인데 여기 미란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 은희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한 줄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그잖아. 그래서 은희 같고요. 마음이 풀린 지랄 뭐 먹고 살기 힘든디 너 머리를 뜯젠 서울까지 오겠냐? 봐 여기 방언도 나오잖아. 오늘은 왜 왔냐? 이거 미란이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좀 편집 잘못됐어. 한풀 꺾기.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 왔다게 라고 돼 있죠.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 안 편해 왔다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본심을 뭐 하는가 고백하는 거죠. 왔다게 새끼야 의리 있는 년. 아! 몸이 돌이야. 몸이 돌이야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왜 그래요? 고된 삶 때문이죠. 이게 몸 상태가 괜찮으면요 태국 마사지 받아도 안 아프대. 안 아프대요. 진짜로. 우리 아들은 아주 편안하게 받더라고.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진짜 와 2시간 봤는데 2시간 동안 내내 자더라고. 너무 놀랍더라고. 난 아파 죽겠는데. 됐나요? 고된 삶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연민하는 거죠. 대사. 몸이 돌이야. 이 몸으로 손님 이러다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오늘 스케줄 어떠세요? 바로 제주 가시나요? 한풀 꺾인 투박한 너한테 원한 풀젠 하면 2박 3일은 풀어야 하는디 원한 풀젠 하면 2박 3일은 풀어야 하는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핑계 대는 거죠. 더 같이 있으려고 온 김에. 그리고 야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는데 좀 관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됐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모님 이렇게 올라오시면 김해에서 오셨잖아. 그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막 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경복궁역에도 한번 모시고 와야 돼. 아직 못 모시고 왔어. 내가 일하느라고. 근데 한번 모시고 와서 경복궁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그래야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제주를 어떤가 크나? 모레 갈 거요. 너 마음 단단히 맘먹어라. 내 원함 다 받으려면 자, 고마운 진지하게 마사지하면 처지지 않게. 네네. 그럼 시간도 많은데 마사지는 풀코스로. 손님 몸이 너무 굳으셔서 제가 이대로 그냥 가신다고 해도 못 보내드리겠네요. 미란의 마음이 느껴지는 손님도 느껴지는 고단도 느껴지는 짠함. 맨날 신간 편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아신디? 그러니까 맨날 마음 편하게 카운터나 보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란 역시요. 고된 삶을 사는 현대인이었던 거야. 됐나요? 대학 나와 이 일하면 신간편이 웃기고 있네. 소나기 힘이 제법이다이. 미란이 머리끄댕이 잡아채는 거 못 봤을 건데 봤을 건데 아, 네 뺨 친 건 안 아팠니? 아, 네 뺨 친 건 안 아팠니?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얘네가 일기장을 본 후에요. 오랜만에 고향 왔잖아. 그러니까 동창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동창 모임에서 은희의 뺨을 때려요. 자, 돌려주켜. 나아가 싸대기 맞은 거 그만 말하고 자 좀. 가만 신중하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가만 신중하게 마사지라는 은희의 굳은 몸이 안 된 따스하게 주무르는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 애정이 드러나죠. 자, 계속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은희가 얘기하는 부분 있죠. 응?
어깨나 살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이거 뒤에 보면 문제에 딸려 있어요. 설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실은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떤 할 말도 없었다. 내 굳은 등짝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억센 뭐 이런 뜻이에요. 아구진 그 새끼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독백을 통해서요. 뭐요? 미란의 진심과 우정의 복원을 읽어낼 수 있죠. 좀 이따 실장님이 닦으시면서 뜨악 하시겠는데? 너무 허연데? 써봐야지. 자, 계속 보시면요.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세상 귀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에겐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란 걸, 그 밤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진한 깊은 추억 하나가 생겼다. 여기까지 해서 끝.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서로 간에 오해를 풀고 우정을 회복하는, 두 친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향토적 분위기, 방언 사용. 두 번째로 일상적 행동. 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민들의 이야기다라는 거 제시하고요. 공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을 때 둘이 오해하고 갈등하게 되고 됐나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와서 마사지 샵에서 둘의 갈등이 이제 해소되고 우정이 복원되는, 됐나요? 자, 네 번째. 정조. 블루스적 정조. 정서 같은 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도 읽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삶의 고통을 품고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다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브루스 음악을 들으면 약간 그런 슬픈 곡조인데도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로서는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락이랑 네, 발라드랑 뽕짝이 좋아요. 네, 아직까지는. 네, 그만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우 손목이야.